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청소년 복지론 제6장 청소년 복지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도 따분할 뿐만 아니라 또 딱딱한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어떤 과목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규정과 방침과 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어떤 규정, 방침, 지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거를 또 가지고 이제 이루어 가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최초로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것이 이제 1961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81년도에는 이 아동복리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정면적으로 이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된 것이 이제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해서 전면 개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87년도에 자, 청소년 정책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이 복지법이 먼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87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1년도 들어서 청소년 육성법의 대체법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요. 비로소 아동 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 복지가 수행될 수 있는 이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199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년도니까 얼마니까 22년도니까 자 11년 만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청소년 복지가 수행될 수 있는 이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91년도다. 그래서 11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1997년에 자,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리고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어떤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97년도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었고요. 2003년에 자,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은 자, 청소년 육성의 어떤 기본 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어떤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한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이 규정을 보완하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이 된다. 자, 2003년도에 뭐냐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이 규정이 청소년 활동진흥법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4년도에 들어서 자,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복지에 관한 규정을 이제 보완하는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지원법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흥법과 청소년 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14년도에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이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에 의한 이 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1999년도 이후에 이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어떤 재개정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이런 어떤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이제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 어떤 복지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관심이 어떤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현재 들어서부터는 이제 자녀가 1 내지 2명 정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또 현재를 가서는 가입 여성의 가입년이 1 명도 안 되고 0.8 뭐 이렇게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 가정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성의 가입분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과 이제는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관련 법들이 활발하게 이제 제정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이것으로 이제 나눠져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이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이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청소년 어떤 면에서는 활동과 관련된 건 진흥법,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이 청소년 보호법은 뭡니까? 각종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리고 건전한 어떤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런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양한 이제 청소년 관련법에 있어서는, 자, 입법 목적과 입법 대상에 따라서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 관련법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법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이해와 적용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청소년 관련법에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모든 법령과 이 규칙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법 체계로서 청소년법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유의 어떤 이념과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이 다양한 정책의 지침으로써 적용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법령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고유한 영역으로서 청소년 정책과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 청소년 기본법을 비롯해서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지식의 습득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보호, 이 청소년 그 활동 진흥법에서는 이거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 청소년 활동은 어떻게 돼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청소보호법, 요것들이죠. 요 세 개의 같은 이해와 지식의 습득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이 관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어떤 권리나 의무, 그 다음에 보호, 복지에 관계된 여기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과 규칙을 여기에서는 청소년 관련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비교적 최근에 입법화되었고,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한 범주를 규정짓는 데에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조영승은 통일된 체계 속에서 이 법률 간의 어떤 종족 관계, 이런 종족 관계를 밝힐 필요를 강조하고 청소년 육성의 어떤 세부적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일단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관련법의 정책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관련법은 여기에서는 그 어떤 면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어떤 역사적 사실 속에서 제정되고 개정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정법으로서 청소년 관련법은 일정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 조건,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의식과 요구,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 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체계화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관련법의 역사는 청소년에 대한 당시 어떤 사회 인식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책이나 행정의 변화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법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 관련법의 변천사는 청소년 행정 조직과 그다음에 정책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입법과 행정의 어떤 본질적인 관계에 비춰볼 때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의 관련법과 어떤 정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가 법령과 행정 조직 계획 이러한 어떤 세 개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 기본법이 또 이렇게 이제 기본적 육성법을 제정을 하고 기본법이 제정이 91년도에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 97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보호법이 이제 2000년도에 또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이 이제 2004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법률 제정이 이제 2014년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관련된 법과 따라서 법령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연도별로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 조직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느냐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87년도에 문교부 청소년과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가 88년도에는 체육부 청소년국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91년도에는 자, 체육 청소년부 청소년 정책 조정실에서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자, 93년대에 들어서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정책실로 이제 진행해 오다가 이것이 이제 97년도, 98년도 이렇게 오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격상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2005년도에 들어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조직이 되고 그것이 이제 2008년도에는 보건 이제 복지부 복지가족부의 이제 청소년 정책실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오다가 2010년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정정책실 청소년 정책관에서 이제 이 업무가 진행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지금 2022년이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를 이제 해체를 하고 그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제 조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변해온 정책적인 어떤 그런 행정 조직이나 법령에서 보면 이것이 꼭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또 국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이 이제 85년도에서부터 87년도에 이제 그 종합대책이 이제 대책이
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이 92년도에서 2001년도에 생기고, 그다음에 1, 2차 청소년 5개년 계획이 이제 93년도에서부터 이제 2002년도까지 이제 이것이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고, 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이제 3년서부터 7년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4차는 2008년에서 2012년, 5차는 17년, 그다음에 이제 6차는 올해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제 7차 청소년 기본 계획이 수립될 예정에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제 어떤 그런 관련 법적 지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어떤 법적 지위라는 것은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라든지 의무, 그다음에 더불어서 청소년이라는 어떤 특정 계층으로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권익을 의미한다. 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권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권리의 주체, 그다음에 육성의 대상, 보호의 대상, 자격 제한의 대상, 이것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권리의 주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법적 지위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 자신의 어떤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이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은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이라든지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육성의 대상입니다. 자, 육성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어떤 지위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그런 복지를 보장받고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어떤 개선받는 동시에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보호의 대상인데, 자, 보호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위는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나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신체적 피해로부터 여기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다음에 유해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지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격 제한의 대상으로서는, 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의 행사에 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권,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도 봤지만은 어떤 특권층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특정 계층으로 법에 주어진 권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제약적인 요소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러한 어떤 그런 청소년의 이런 어떤 법적 연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청소년의 법적 연령은, 자, 여기에서는 이런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법적 연령을 여기에서는 어떤 9세에서 24세, 그죠? 9세에서 24세 이하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의 상한 선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이 청소년 행정이 어떻게 돼요? 급부 행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법, 그 다음에 학교법, 청소년에 관한 이 법률에 따라서는 여기는 명칭은 청소년이고 연령 대상은 9세에서 24세 이하를 우리가 연령 범위를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자, 청소년 명칭은 청소년이고
만 19세 미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당해년도 1월 1일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우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보호와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어떤 법들은 청소년들에게 해를 가하는 성인을 처벌하는 이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은 어떤 청소년 기본법과 달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여기서 민법과 여기 소년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민법과 소년법에서는 똑같이 연령을 19세 미만을 각각 미성년자와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 자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에 대한 이 채용 금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라별로 조금씩 이게 이제 취업 연령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취업 연령이 15세에서 65세 이것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70세에서 넘게 뭐 75세까지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5세, 61세에 정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한 3, 40년을 이제 여기다 다 살아가야 되는데 연금만 받아가지고는 사실 연금을 받아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연금 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생활에 윤택한 그다음에 어떤 활력을 부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조직에 몸담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들이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연금만 받아서 그냥 여행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보다는 어떤 직책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형법에서는 이 어떤 여기서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이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아라든지 뭐 여기에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또 소년이라고 있다. 그래서 12세 이상 20세 미만은 우범소년, 그다음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다음에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범죄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촉법소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각종 범죄를 지르고도 야, 난 촉법소년이야, 맘대로 해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성과 관련된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을 좀 눈여겨보고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로서 여기도 이제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 그 다음에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현장은 그 국제 사회에서 이제 이 시작이 된 청소년의 어떤 권리와 이제 책임에 대한 이런 어떤 논의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0년대에 제정되고 이제 선포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새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헌장을 이제 개정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현장은 크게 어떤 전문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본문 부분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 부분은 뭐냐면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권과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 책임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이 본문 부분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 현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소년의 어떤 청소년 어린이 어, 놀이터 뭐 또 다른 중간에 이렇게 가면 이제 청소년 현장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현장을 보면 1998년에 우리가 됐다 그랬죠. 개정이 돼서 98년도에. 자,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인격체로서 이 존중을 받을 권리와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어떤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그리고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모래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소년 현장은 이렇고 그러면 청소년의 권리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자, 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청소년 현장이나 권리를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쭉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등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출생이나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이런 차이와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이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념에 따라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청소년의 권리로서는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은 이 여가를 누릴 또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참여할 어떤 면에서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청소년의 책임을 한 장 또 청소년의 권장 권리 책임 한번 여기 책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책임은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소중히 여기지만 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청소년은 남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조화롭고 평등한 이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은 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는 이 현장은 각각의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이러한 영향을 어떤 면에서는 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인권의 보장 그리고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이러한 것들을 선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을 현재 사회의 어떤 구성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권을 강조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각의 큰 전환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신구 우리 청소년 현장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청소년 현장과 이후에 우리 청소년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주역을 강조하고 있고 성인 중심의 보호와 지도, 그다음에 타율적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성숙한 존재로서 인식, 그다음에 기성세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추상적 선언적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 자 98년도 이후의 청소년 현장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청소년 중심의 자율과 참여를 보호와 지도에서 자율과 참여를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체적 자율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인식을 하고 청소년의 선택적 가치 중심과 구체적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 복지 관련법에서 자,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자, 1991년도에 이제 1991년도에 제정된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의 책임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정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청소년 기본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기본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개정 이후에 어떤 제정 이후에 이 제정 이후에 42회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이제 2020년 1월 기준을 삼고 있고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어떤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사 이런 어떤 그러한 어떤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청소년 여기에서 기본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이란 뭐냐 하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을 보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이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활동입니다. 청소년 활동. 이게 육성이고 활동은 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여기는 사회적, 경제적 이러한 지원을 여기에서는 청소년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입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보호는 자, 청소년의 이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있죠. 그다음에 물건, 그다음에 장소, 행위 이러한 것들의 어떤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이러한 어떤 시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자라는 것은 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및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는 자,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은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원법에서 이제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자, 이 법은 자,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은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어떤 장과 협의를 통해서 총괄 조정하도록 여기에선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거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2004년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향상에 대한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회, 그다음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 청소년들의 이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어떤 최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이제 제정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정 이래 14번의 어떤 그런 개정을 통해서 2021년에 이제 이것이 이제 기준을 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자, 복지지원법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복지지원법은 언제 이게 제정이 되었다 그랬죠? 2004년도 청소년 복지지원법. 자,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자, 복지 향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정이라든지 사회, 국가 이러한 책무를 이런 어떤 것들을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어떤 정함으로써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 그다음에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송하는 수송시설, 그다음에 어떤 궁, 능, 박물관, 공연장 이런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런 어떤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 청소년증을 어떻게 돼요? 발급을 해서 특별 어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과 이 교육적 선도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2000 어떻게 돼요? 12년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4번의 어떤 면에서는 개정을 이제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서 운영하며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 및 청소년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자 2016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제 소년법 제32조 1항 제1호의 처분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보호자는 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이 감호 위탁을 받는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별도로 법정 보호 시설로 규정해서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떤 면에서는 회복 지원 시설, 이 회복 지원 시설을 해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이 시설로 이제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해당 청소년들의 어떤 재범 방지라든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2016년도에 이제 2차 개정을 이제 통해서 이런 이제 2차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왔느냐 하면 자, 가출 청소년이 가정 폭력 등을 사유로 인해서 청소년 쉼터 내에서 이제 충분한 보호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이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가출 청소년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는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실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청소년 본인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 규정을 마련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청소년 복지 시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러한 어떤 그런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자, 2017년도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이 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지원법이 이제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자,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이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이라 정의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지원법의 어떤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청소년의 우대입니다. 청소년 우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여가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돼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이 청소년증을 이제는 발급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이런 혜택도 지원하고 면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제도적 방침도 마련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청소년의 건강 어떤 보장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어떤 건강 증진, 그다음에 체력 향상을 위해서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교육 이러한 어떤 필요한 시책을 이제는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호자는 어떻게 돼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 검사와 이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청소년은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조기에 발견해서 어떻게 발견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어떤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제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상담과 전화 설치를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를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청소년 1388을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1388은 뭐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뭐 온라인 상담, 뭐 카카오톡 이런 어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다양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학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진로라든지 뭐 친구 관계 그다음에 가족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학교 폭력 또 성매매 뭐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를 여기서 상담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1388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대상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24세 이 청소년과 부모 그다음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거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위기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상담 및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기 청소년에게 이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생활 지원을 하고 학업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이 서비스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위기 청소년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금전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정말로 이거는 아주 그냥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만 거의 물품이라든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그래서 위기 청소년 지원은 계속적으로 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입니다. 그래서 특별 신청은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은 자, 위기 청소년을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해 줄 것을 어디에 특별자치 여기는 도지사, 지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여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의 어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후 지원에 필요한 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 청소년 지원으로서 계속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적응, 학습 능력 이런 향상을 위해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은 여기에서는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어떤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이라든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 청소년 을 우리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탈북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중도 입국 청소년도 여기 이제 이주 경비 청소년의 한 유형으로서 다문화 우리가 가정의 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 기간에는 이제 청소년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청소년 복지 기관에서 이제 한국 청소년 복지 상담 개발원에서 보면은 자, 전국에 600여의 어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제가 있는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 이거를 총괄하는 중추기관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의 어떤 공공기관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의 연구,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미디어 중독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과 더불어서 상담 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이 다양한 사업을 이제는 수행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 복지 개발 이제 NL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입니다. 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전국에 231개소가
이제 2020년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주 배경 센터죠. 청소복지기관에 아까 세 가지에서 이주 배경 센터가 이제 세 번째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주 배경 지원 센터의 센터는 현재 자, 무지개 청소년 지원 센터라는 명칭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 18조에 따라서 18조에 여기에서는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주배경 아까도 맞죠? 찰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 여기는 적응 청소년,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다문화 사회, 이거를 만들어가는 어떤 비영리 재단이 이제 이주 배경 지원 센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그 청소년 청소년 이제 그 복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가는데, 청소년 쉼터부터 이제 우리가 쭉 해서 이제 볼 텐데, 요것은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